저자는 20대에 시작해서 약 18년간 부동산 투자에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산이 늘어감에 따라 세금과 명예의 문제의 벽에 있음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개인보다 법인 설립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수십 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절세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전략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부동산 투자의 과정은 3단계로 나뉩니다. 취득하고 보유한 후 처분을 하게 되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과정별로 취득할 땐 취득세, 보유할 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처분할 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의 장단점을 첫째 취득 단계, 둘째 보유 단계, 셋째 처분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DTI, LTV, DSR 등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은 개인보다 법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개인보다 법인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법인 사무실 본점 주소가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할 법인의 장점을 알고 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할 것입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법인의 세금 부담이 더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인 운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인건비,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차량 유지비, 통신비, 활동비, 비품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에 합해서 지출의 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법인이 지출한 경비가 많은 경우 법인세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물건 보유 기간이 늘어날수록 양도소득 금액을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할 때 타겟이 되는 단점이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비교과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법인세의 대상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며 그 범위가 개인보다 더 넓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은 취득세, 법무비,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 비용 등이 공제되지만 법인은 이에 추가로 보일러 수리비용, 도배장판 교체 비용, 부동산 임장을 위한 교통비 등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 매도할 때 유리하며 자산이 많아질 경우 법인을 분산하여 납세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과 세율을 살펴보면 개인의 양도 차익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10%이지만 1,200만원 이상이라면 15%입니다. 반면 법인의 세율은 2억원 이하까지 10%입니다. 따라서 1,2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수익이 나온다면 개인은 15%, 법인은 10%로 법인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 매매사업자와 매매사업자로 간주된 개인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 차익이 아닌 거래가액의 10%이므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다만 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만 10%가 부과되고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은 면제됩니다. 저자는 투자 경험이 많아질수록 결국 투자의 성패는 세금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동산 법인 설립 방법과 투자법, 실전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